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미분양이 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싸게 분양하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묻지마 청약은 이제 안 하겠다, 시세 차익도 기대 안 한다, 그냥 내가 알아서 골라서 청약할게 라는 청약 대기 수요자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올해 하반기 서초구 성디마을에서 공공주택 청약이 나올 예정이고, 개포동 구룡마을, 중계동 백사마을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성디마을은 1600가구 공급이 예상되고, 개포동과 중계동은 각각 3000가구의 공급이 예상됩니다. 이름이 다들 후덜덜합니다. 주성치가 나오는 홍콩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마을 이름이지만 나름의 아픔과 역사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먼저 성디마을부터 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방배 3동입니다. 땅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죠. 아파트 배치하는 게 쉬워 보이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 1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단 이곳은 1970년대 강남을 개발하면서 생긴 이주민들이 정착했었는데, 아무래도 난개발이 되었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도 피해를 입었던 그런 곳입니다. 4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인 사당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긴 합니다. 물론 단지가 넓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오른쪽 끝에 위치해 있다면 1km 이상 걸어가야 하는 변수가 생기긴 합니다. 아파트 단지 끝에서 끝까지 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했으니까 당첨만 된다면 그까짓 거 참을만 합니다. 학구는 아마도 큰 길 건너서 방현초등학교, 동덕여자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1600세대 자리에 학교를 짓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최고층 수는 20층까지 갈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월 28일에 서울시 제2차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서초 성디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조건부 가결 이거 살짝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런데 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심의를 받으러 가면 절반 이상은 다 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게 붙어서 납니다. 하나 속 시원하게 가결 나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원래 이 바닥일이 다 그런 거니까 특별히 미운 털 박힌 게 아니라면 그냥 다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히스토리를 보면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었고, 2019년 지구계획이 승인됐었는데 그때 내용은 813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용적률이 160% 적용됐었고 최고층 수는 7층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구계획 변경을 한 건데, 이게 기존에 놨던 걸 변경 1600가구로 약 2배 정도 늘었고, 용도지역 상향 없이 그냥 용적률을 200%로 또 올렸고, 최고층 수도 20층으로 변경한 겁니다. 구성은 임대가 590가구, 분양이 310가구 공급하고, 나머지 700가구는 민간주택단지로 이게 매각이 됩니다. 건설사가 이제 땅 사서 여기 짓고 분양한다는 얘기죠. 예상 일정을 보면 일단 5월이나 6월 달에 지구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 촉으로는 9월 달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그 시즌에 이사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또 흥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의 공공분양 사전 청약과 본청약을 모아서 한 번에 공급할 확률이 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 청약 조건도 맞출 거 미리미리 맞춰놓고 변경된 내용도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깜빡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부동산의 비밀TV를 알람 설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약 공고 나오면 열심히 분석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 그 후에 2024년 12월 통합심의, 그리고 2025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상 어려운 일들은 다 통과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10월 달에 일단 공사 발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착공을 2025년 12월이 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대로 되진 않을 확률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원래 이 바닥에 또 그래요. 아무튼 준공은 2028년 12월이 목표인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2029년이나 2030년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 하루빨리 입주할 것처럼 살짝 목표치를 조정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그래야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거지로 2028년 12월로 일단 맞춰서 마치 한 4년 후에는 당장 입주 가능할 수 있을 것처럼 포장을 한 게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바닥이 또 다 그래요. 뭔가 시즌에 맞춰서 급조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이번에는 중계동 백사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불암산 옆인데 역세권은 아닙니다. 실제 마을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영화의 단골 소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강북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다는 중계동 학원가하고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금 먼가? 여기도 최고층 수는 20층 그리고 약 3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에 또 임대주택이 500가구 예상이 됩니다. 일반 분양으로 나올 물량은 12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09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거의 힘든 일은 또 여기도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포동 구룡마을도 한번 볼까요? 여기 뭐 너무 유명하죠. 바로 길 건너편에 그 유명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있습니다. 이 동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뭐 25억은 사뿐히 넘고 30억도 가는 가격대입니다. 여기는 보상계획 수립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 한 3600가구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드린 성디마을이나 백사마을에 비해서는 진행이 더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5억대면) 싸네. 분양받았는데 7억 내라고? 분양가 착시, 아파트값 왜? 뭐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오히려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가 5억 8,2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6억이 안되는 금액이라고 첫 번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990원하고 또 1000원하고 요거 같은 금액이지만 사실상 손이 가는 게 다르죠. 뭐 그거랑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심하긴 했습니다. 5억 9,900만원 해놓고 홍보는 당연히 5억 원대 33평 아파트 분양 뭐 이렇게 하겠죠. 누가 봐도 5억 9,900만원은 6억인데 이게 또 막상 내가 딱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거 싼 건가? 요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5억대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만 3,600만원에서 3,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설치하고 이것저것 옵션까지 더하면 대충 뭐 7억 정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2021년, 2022년 넘어가는 요때쯤부터 분양가를 좀 싸게 보이게 하려고 발코니 확장비를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좀 심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청약하실 때 꼭 발코니 확장비하고 옵션 비용 체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거고 발코니 확장비 이제 9,900만원 시대에 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완전 깡통, 그러니까 싱크대도 없고 화장실 변기도 없고 그냥 시멘트 덩어리만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알아서 꾸미는 그런 시대도 앞으로 올 겁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분양가를 무한정 높일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꼼수를 약간 부려서 분양하는 날이 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마케팅은 그럴싸할 겁니다. 유명 연예인 한 명 나와서 최저가로 분양받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집을 꾸미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요. 오늘은 노원구 아파트 하락거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뭐 단순히 영끌족의 성지 그 한 가지만을 넘어서는 곳이긴 합니다. 서울의 행정구역 중에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노원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부분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어떤 흐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먼저 신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계동 포레나 노원 24평이 최근에 7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1062세대 대단지고 2020년 아파트로 이 동네 거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동네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롤모델 또는 가격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3억 4천만 원 하락했고 지금 하락률은 마이너스 32%입니다. 한 가지 또 유의해서 볼 상황은 최근에 7억대 매매가 요거 말고 두 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그런데 호가는 최저가가 지금 8억 5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실거래 찍힌 건 7억대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만약에 되었을 때 어떤 가격대가 형성될 것인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계동 보겠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 24평이 5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총 2,646세대 1988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역시나 부동산 폭등기 정점이었던 2021년에 있었는데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억 4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여기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입지는 뭐 사실상 노원구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상계주공 5단지랑 붙어있죠. 5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 진행이 더 빠르고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조합원들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아파트를 이제 조합원 분양 받을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5억에서 6억 정도 나온다고 해서 난리가 난 바로 그곳입니다. 물론 5단지 같은 경우에 집들이 다 11평짜리 아파트로 완전 소형 위주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든 틀리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흐름입니다. 지금의 최근 하락률은 주공 6단지에서 몇 개가 계속 거래가 됐는데 모두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3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2단지 24평이 최근에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9세대이고 1987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이게 8억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3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7%. 상계주공 16단지 여기는 노원역 아니고 마들역입니다. 그러니까 노원역보다 더 북쪽에 있고 의정부 쪽에 가깝고 입지가 당연히 좀 더 떨어집니다. 최근에 19평이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392세대 1988년 아파트로 역시나 재건축 이슈가 있으나 진행률이 노원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 동네는 아파트 이름에 일단 주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다 재건축 이슈는 있다라고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6억 2,9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2억 4천만 원 하락한 겁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8%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남쪽으로 중계동에 가봅니다. 중계동 청구 3차 32평이 최근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780세대이고 199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가 여기가 14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2억 9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앞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주공 아파트들과는 조금 다른 하락률을 보이고 있죠. 여기는 20%대. 여기는 중계동 학원가에 위치해 있어서 꾸준히 전세 월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도 학원가 영향권에 있고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라서 그나마 다른 데보다 하락률이 심하진 않습니다. 중계주공 2단지 18평이 3억 3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됐습니다. 1800세대이고 1992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강남권으로 직행 연결되는 7호선 라인이 아니고 여기는 4호선 상계역 라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5억 8,25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42%. 중계 그린 아파트 17평이 최근에 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481세대이고 1990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7호선 중계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역시나 재건축 이슈는 여기도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7평이 여기가 6억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2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이번에는 또 월계동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월계동 3호 3차 아파트 23평이 최근에 7억 1,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 미융 아파트 그리고 미성 아파트 3호 3차 아파트 이렇게 묶어서 3,930세대 1986년 아파트입니다. 줄여서 여기를 미미3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관심 포인트는 역시나 대규모 재건축 입지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강남 출근하기가 여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위치였습니다. 약간 여기가 섬처럼 느껴진 분리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1호선 광운대역이 바로 옆에 있고 뭐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2% 정도 부족한 밍밍한 맛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바로 광운대 GTX 그리고 광운대역 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특급 버프를 맞음으로써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해지는 바로 수혜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여기가 가격이 너무 많이 뛴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곳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고 분명히 또 하나는 지금 가격이 거품이 상당 부분 많이 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운대역 개발이 이게 예전부터 정말 말이 많았는데 생각만큼 진행 속도가 안 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여기도 공존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9억 8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2억 6천만 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같은 재개발 이슈와 부담감 이런 게 공존하지만 상계동에 비해서 하락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재건축 이슈가 있다는 곳들은 평균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일부 뭐 신축급이나 특수한 학군을 가진 곳을 제외한다면 하락률이 사실 다 비슷합니다. 30% 이상.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마이너스 35% 하락했다고 해도 그게 2020년 가격대라는 겁니다. 2018년부터 19년, 뭐 20년, 21년 이렇게 한 4년 동안 쭉 급하게 부동산 상승기가 있었다면 그 중간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싼 건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2019년 가격 아니에요, 요즘.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지금 노원구의 매도 물량 히스토리를 한번 낱낱이 들여다보면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거의 다 시세 차익이 나는 매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2020년 이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집주인분들이 아니면 뭐 갭 투자했던 분들이 시세 차익을 보면서 지금 팔고 있는 게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도 팔았을 때 돈이 남는 분들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 뭐 요 정도 부동산 정점기에 영끌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매도 물량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 여러분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